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이 삼성제약을 다뤄달라고 요청을 주셨는데요. 삼성제약도 HLB와 마찬가지로 아스코에서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삼성제약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아스코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제약바이오들의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일단 좋습니다.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사진은 리아벡스주의 사진입니다. 마치 추석 선물 세트처럼 생겼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가족끼리 리아벡스 한 박스, 이런 느낌이죠. 포장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제약이 급등한 이유는 아스코에서 임상 3상에 대한 추가적인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는 리아벡스주에 대한 역사를 간략하게 잘 정리해줬는데요. 2015년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상 3상을 해야 하죠. 그러나 만료 시한인 작년 3월까지 임상 3상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로부터 허가 취소 공문을 받은 상태였죠. 왜 임상 3상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을까? 임상 3상을 진행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건 이번에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한다는 걸 보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임상 3상은 진행했습니다. 안 할 이유도 없죠. 안 하면 당연하게도 허가 취소니까요. 그렇다면 효능이 입증되지 못했던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사의 제목도 유효성 논란 잠재울까로 나왔던 겁니다. 이번에 효능을 입증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본다는 것이죠. 글로벌 제약사들의 면역항암제도 OS를 입증하지 못해서 자진허가 취소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삼성제약만이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작년 말부터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12월 28일에 공시가 올라옵니다. 삼성제약이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받아보았다는 공시인데요. Clinical Study Report라고 해서 줄여서 CSR이라고 합니다. CSR을 수령했다는 공시입니다. 바로 췌장암 치료제로서 리아벡스주의 국내 제3상 임상시험 결과입니다. 2015년에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니까 임상 3상 결과에서 효능을 입증해야 허가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미 허가 취소 공문을 받은 상태였고 뒤늦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병용요법으로 독성항암제 카페시타빈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NCT 넘버를 적어주었습니다. 한번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GB1001의 임상시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폰서를 보면 삼성제약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14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데이트가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2015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 받고 임상 3상에 착수한 것이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OS입니다. 공시로 돌아와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유효성 분석 결과를 보겠습니다. 글이 긴 것으로 보아 뭔가 잘 안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보통 깔끔하게 결과가 나왔다면 OS값, P값 제시하면 끝이죠. 보통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글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성제약은 유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센서링이 있었습니다. 센서링은 무엇일까요? 생존 분석에서 Potential for Bias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습니다. 바이어스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센서링은 굉장히 조심히 다뤄야 하는 것이죠. 생존 분석에서 센서링은 non-informative 해야 한다고 합니다. IE는 영어로 in other words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non-informative라는 말은 뭔데 그건 이런 말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센서링은 일단 participant가 dropout 한 것이죠. 그런데 non-informative 하다는 건 이 dropout 한 이유가 임상시험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dropout 했는데 임상시험과 관련이 있다면 informative 하다는 뜻이 되겠죠. informative 하다는 건 providing information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준다는 것이죠. 임상시험을 중단하는데 그 이유가 임상시험에 있다면 이건 정보를 주는 것이죠. 뭔가 임상시험에서 문제가 있어서 환자가 드롭아웃 했다는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요. informative censoring이라는 건 일단 환자가 드롭아웃 할 때 생기는 건데요. 이유가 스터디와 관련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임상시험에 환자가 자신이 곧 죽을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슬프지만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 다른 긍정적인 예시도 있습니다. 치료가 너무 잘 되어서 이제 임상시험은 내 알 바 아니다 생각하고 연락이 끊기는 것이죠. 나는 치료가 다 되었다는 것이죠. 고마운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질병과 연관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치료가 잘 안 되어서 연락이 끊기던가 치료가 너무 잘 되어서 연락이 끊기던가 임상시험과 관련되어 연락 두절이 바로 informative censoring입니다. 반면에 non-informative라는 것은 환자가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치료와 관계가 없죠. 단지 이사 가서 연락이 끊긴 경우겠습니다. 혹은 정상적으로 임상시험이 종료되어서 팔로우업이 끊긴 경우입니다. 보통 임상시험이 끝날 때까지
생존해 있는 환자들이 많을 테니까 말이죠. 치료 효과가 있었든 없었든 말이죠. 이런 정상적인 경우에는 괜찮은데요. 치료와 관련되어서 연락이 끊기면 문제가 됩니다. 만약 치료가 되어서 완치된 환자들의 상당수가 연락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대조군의 경우에는 overestimated 되고요. 치료가 된 실험군은 underestimated가 됩니다. censored 되었으니까 추정해야 하거든요. 사실 완치되어서 계속해서 생존해 있는 건데 어느 지점에서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underestimated 되겠죠. 삼성제약은 임상시험에서 이러한 informative censoring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정하기 위한 분석 방법을 도입합니다. 그 결과 underestimated 되었던 실험군의 OS는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overestimated 되었던 대조군의 OS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통계적 유의성까지 확보하게 된 겁니다. 기존의 분석에서는 MOS가 실험군에서 442일이었고 대조군에서 374일이었습니다. P값은 0.4159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죠. 하지만 informative censoring을 보정한 분석에서는 MOS가 실험군에서 339일이었고 대조군에서 225.5일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P값이 0.021이 되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통계 마사지를 한 것이죠. 회사에게 유리한 분석 방법을 적용해서 P값을 맞춘 것이란 의혹이 생기게 만들 여지가 있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OS 분석에는 카플랜 마이어 생존 분석을 사용하는데 리아벡스주 임상 3상에서는 생소한 통계 기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확실히 아니라는 것이죠. 종양내과 교수는 말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시험군과 대조군의 유효성을 보정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첨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결과를 받아들여주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리아벡스주의 임상시험에서 특이한 것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월이 아닌 일로 OS를 분석했습니다. 물론 췌장암의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은 암종이라서 월이 아닌 일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한 교수는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도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한 통계기법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듯한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식약처가 판단할 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리아벡스주는 젠백스가 개발한 약입니다. 삼성제약이 젠백스로부터 국내에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삼성제약이 움직일 때 젠백스도 함께 살짝 움직이는 것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련주라는 것이죠. 삼성제약은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리아벡스주에 대한 국내 제조 및 판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판 허가를 받으면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한다는 것이죠. 물론 로열티는 젠백스에게 줘야 할 겁니다. 물질 특허 자체를 사온 건 아니기 때문이죠. 세 줄 요약입니다. 아스코 기대감으로 삼성제약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유효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현재의 기대감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효성이 석연치 않았는데 이번 아스코에서 말끔히 씻어버리지는 않을까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센서링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기본적으로 센서링은 non-informative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informative 센서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임상시험과 관련이 있는 드랍아웃이 발생할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에 non-informative 센서링은 임상시험과 관련이 없는 드랍아웃을 말합니다. 임상시험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연락이 끊기는 것들을 말하겠죠. 이사 갔거나요. 만약 informative 센서링이 많이 발생하면 이건 potential for bias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겠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